여기는 서울 정릉입니다. 정릉 매표소. 여기 출입문입니다. 출입문 관리하는 공무원이에요. 카메라에 저 찍히는 거예요, 선생님? 오늘 하루 종일 동영상 만들 거예요. 어떡해, 이거 안 되는데. 아이고 예쁜데 왜 그래. 여기 정릉. 정릉 이렇게 생겼네요. 들어오면서 저쪽이 제실이라고 합니다. 저 보이는 것이 제실. 제실 위에 관리소, 그 다음 정자갓, 신덕고 왕후 등이 여기 있다고 합니다. 여기는 제실. 정릉 제실입니다. 여기 정릉 제실. 뒤에 친구들이 오면서 저를 부르고 있습니다. 아직 여기는 벚꽃 약간 남아있네요. 반갑습니다. 우리 등산대장, 우리 노랗게 빠른 게 색깔 좋다. 최홍우 등산대장입니다. 자, 여기 종합 안내도입니다. 들어오자 제실이 있고 관리소, 조금 위에 올라가면 정자각, 비각, 수복문, 정릉. 네. 정릉은 태조 두 번째 왕비 신덕왕후 강씨의 능입니다. 신덕왕후는 태조의 경처, 서울에서 결혼한 부인으로 있다가 조선 개국 후에 현비로 책봉되었습니다. 원래 서울 황화방의 정동에 있었으나 태종 때 지금 자리로 옮겼다고 합니다. 자, 여기 친구들입니다. 지금 동영상 찍고 있습니다. 이야, 내 오늘 희망 생겼다. 니 와가지고. 우와. 어? 내가 산에 올라가면 힘들잖아. 그러니까. 아니야, 저 허사장은 이제 도사 됐어. 그래? 어. 그래 봤자지. 응? 뚱뚱한 사람. 여기는 산도 아니야. 그냥 길이 쭉 돼 있는 데인데 뭐 요거 그래, 올라가면. 그런 줄 알고 내가 카메라 들고 왔지 오늘. 아, 요 길만 있다고 길만. 반갑다 영아. 반갑다. 사장님 오셨네. 반갑다. 아이고, 이야, 반갑습니다. 반갑다. 반갑다. 목사님 이제 이쪽으로 등록했나? 아이고,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김 사장님. 반갑다. 이건 뭐고 또 이렇게 비싼 걸 주네. 비싼 거. 이거 먹어 이거. 그래. 예? 자 이거 하나 먹어라. 이거 뭐야 이거? 방금 침향만이야. 이거 하나씩 먹고 이거 엄청 비싼 거 아니야? 어이, 반갑습니다. 커피 먹자 빨리 먹어. 자, 친구들이 커피를 준비했네요. 커피 한 잔 마셔야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거는 뭐고? 이거 마시면 되는 거야. 맞아, 이거 사장님 얼른 갖다 내려와. 해수라니까. 창문이니까. 또 커피 먹을 사람 다 먹나? 자, 여기 잠시 브레이크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의 재발견이라고 하는 문화유산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김재환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재한 해설사님 네. 오늘. 제가 지금 정릉에 처음 해설 시작한 게 이제 14년 전서부터 이제 시작했는데요. 예. 여기 정릉이 지금 오셨는데 우선 우선 지금 여러분이 오신 데가 여기가 무덤이에요, 무덤. 맞죠? 예. 근데 이 무덤에 대해서 이제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조선 왕실의 무덤은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우선 첫 번째가 뭐냐면요. 제일 그 등급이 높은 능.
능이 등급이 제일 높아요. 왕과 왕비의 무덤이에요. 그리고 또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왕이 아니었는데 나중에 왕으로 올려드린 분이 있어요. 5분이 계시거든요. 추존왕. 그분들도 능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다 묘였어요. 전부 다 묘였는데 조금만 더 살면은 능이 될 수 있는데 좀 너무 아깝다. 신분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좀 아쉽다 해가지고 중간에 무덤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원이에요. 원이라는 이름. 능, 원, 묘. 그 원이 중간 등급이 돼요. 그러니까 조금 더 살면 능이 된다. 누가 있겠어요? 조금만 더 살면 능이 되는데 세자의 신분으로 돌아가셨을 때 세자가 조금 있으면 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쉽다. 그래가지고 원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그 정조임금님의 그 세자가 문효세자가 있었어요. 근데 세자 때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서울역하고 용산역 사이 언덕에다가 무덤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무덤을 만들고서 효창원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 원이 무덤 이름이에요. 효창원이라고 지었는데 일제강점기 때 그 무덤을 서삼릉으로 옮기고 거기다 공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름이 효창공원이에요. 효창공원은 무덤 이름에서 나온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왕의 아버지는 다 왕이에요. 근데 왕의 엄마가 왕비가 아닐 수도 있죠. 왕비가 자식을 못 낳았을 때.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면 후궁의 자식이 왕이 되는데 후궁의 자식이 직접 왕이 된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반드시 후궁의 자식이 왕비한테 양자로 들어가서 왕비의 아들로서 왕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럼 나를 낳아주신 생모는 능이 아니잖아요. 왕비는 능인데. 그러니까 그분도 좀 왕의 엄마니까 좀 높여드려야겠다 해가지고 원을 붙여드렸어요. 예를 들면은 순조 임금님의 그 생모가 유빈박 씨예요. 그 유빈박 씨가 돌아가셨을 때 여기 청량리 바로 바깥에다가 무덤을 만들었어요. 그리고서 무덤 이름을 휘경원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다가 그 휘경원은 지금 광릉 내로 그 이사 가고 거기에는 지금 동네 이름만 남았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휘경동. 휘경동도 무덤 이름에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영조 때 능원묘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정립이 돼서 그 다음부터 그렇게 계속됩니다. 자, 이제 무덤의 이름을 이제 말씀드렸죠. 무덤의 이름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오신 여기 능 이름, 여기 능은 정능이에요. 여기 정능은 이사온 능입니다. 원래 처음은 어디 있냐면요, 덕수궁 옆에 있었어요. 그 덕수궁 옆에 있었는데 거기 정능이 있었다고 해서 동네 이름을 정동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우리가 그 덕수궁 옆에 정동교회 있죠? 예, 정동이라는 이름은 바로 능 이름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거기 있다가 일로 왔는데 그럼 왜 이사를 오게 됐느냐? 이사를 오게 된 그 원인은요, 태종의 엄마거든요. 태종의 엄마인데 조선시대 때나 고려시대 때는 남자에게 처가 둘이 있어요. 하나가 바로 뭐냐면 고향에 처가 있고 그걸 향처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서울에도 처가 있어요. 그걸 경처라고 그래요. 경처와 향처가 있는데 향처는 저기 신의왕의 한 씨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처가 이게 신동아원 강씨인데 이 경처가 이 신동아원 강씨가 뭐냐면 굉장히 똑똑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자식들 중에서 똑똑한 자식을 데려와라 해가지고 2명을 데려와가지고 공부를 시켜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은 아니죠. 배달은 그 책이죠. 근데 자식을 공부를 시켰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과거 급제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태종 이방원이에요. 태종 이방원이 유일하게 과거 급제한, 왕은 과거 시험 볼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유일하게 과거 급제한 왕인데 그 왕인데 처음엔 그렇게 잘 사이가 좋았었는데 권력은 아들하고 나눠 갖지 않는다고 그러죠. 예. 그래서 근데 태조 이성계가 다음 후계자로서 세자를 정하는데 다음 왕은
반드시 나다라고 굳건히 믿었지만 그게 그렇게 안 됐어요. 신도강 강씨 막내 아들 방석이 세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왕이 돼야 되는데 왕이 안 되니까 너무 이건 아니다 싶은 거죠. 그래서 나온 것이 제1차, 제2차 왕자의 난이 딱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싹 죽여버렸죠. 정도전까지. 그리고 나서 근데 그때 그 세자 신도광 강씨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어디다 했냐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덕수궁 옆에 정동에다 모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신하들한테 탁 옆에서 찔른 거죠. 그래가지고 뭘 하냐면 아니 무덤이 성 안에 있으면 되겠냐?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건 있을 수가 없다 해가지고 그 경국대전에 그게 있거든요. 뭐냐면 성 밖에 심리안까지는 저기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렇죠 해가지고 내보내라 해가지고 갖다 버린 장소가 여기예요. 원래 덕수궁 옆에 있던 걸 여기다 버린 거예요. 근데 그냥 다 버리다시피 하니까 아무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여기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부각이 된 게 언제냐면 선조 때 민원 해결할 때 그 백성들이 민원 해결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글을 아는 사람은 글로 올려요. 그걸 상언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글을 모르는 사람은 꽹과리를 쳐요. 그러면 저기 꽹과리 소리가 들리면 저기 민원이 있나 보다, 뭐 알아봐라, 이제 이렇게 되는데, 꽹과리 치는 소리가 격정이 있어가지고 딱 보니까 뭐냐면, 나는 궁묘, 나라의 묘를 관리하고 있으니까 병역 면제해 주세요.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묘인데 이제 이렇게 나오겠죠? 그랬더니 여기 신도강 강씨 묘라고 그래. 자, 근데 태조의 부인은 맞긴 맞는데 그 위에 저 할아버지가 태종 할아버지가 내 버린 거를 저거 하긴 좀 그렇고, 그래서 한식 때만 여기 지내도록 하다가 그러다가 그 현종 때 송시열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송시열이라고 하는 분이 그때 태종의 그거는 아니었는데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이 예를 몰라서 이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신하 잘못으로 이렇게 돌린 거예요. 그래서 복위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때 복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정릉이라는 이름을. 근데 어디다 갖다 놓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갖다 버리긴 버렸는데 어디다 버렸는지 모르는데, 그때 변계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를 지은 것에 거기에 이 지역에 있다는 것이 암시가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찾게 되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정릉이 이런 이름으로 갖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왕릉에 가실 것 같으면 어느 왕릉에 가든지 반드시 이렇게 다리를 지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다리 하나 있죠? 그럼 이 다리가 왜 있게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즐겁게 들으시면 돼요. 지금 제가 여기 펼쳐보이는 게 좀 가까이 오시면요 잘 안 보여요. 네, 그냥 대충 이렇게 보세요. 이 다리가 있게 된 것이 바로 뭐냐면 풍수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풍수라고 하는 건데, 풍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요, 동진의 곽박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의 장경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장자는 승생기야라 경왈 기는 승풍즉선이요 계수즉지로 고로위 풍수라고 한다.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 풍수라고 하는 건 크게 얘기해서 바람을 만나면 좋은 기운이 흐트러진대요. 그게 거기서 풍자를 딴 거고요. 계수즉지에서 숫자를 따서 풍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바람을 만나면 저거 한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좋은 기운이 산자락 따라서 쭉 내려오다가 좋은 기운이 산자락 잉이라고 하는 거 여기 써 있죠? 여기 태조 이성계의 건운능 그 배치도입니다. 잉이라고 하는 것인데, 잉이 바로 뭐냐면요, 여기 볼 것 같으면은 여기에 봉분이 있으면 뒤에 이렇게 항상 이렇게 뿔룩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기운이 내려와서 여기가 에너지 저장소예요. 그러다 가지고 계속 봉분에다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잉이라는 게 있고, 거기에서 좋은 기운을 받았는데
바람이 불면 어떻게 돼요? 흩어지겠죠? 그래서 울타리를 쳐줍니다. 그래서 능마다 울타리가 다 있어요. 그래서 곡장이라고 하는 울타리가 있는데 그 일반 백성들은 말이죠. 나도 좋은 자리 저거 해가지고 자사원들이 좀 발복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울타리를 칠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만든 게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활개라고. 봉분이 있으면 무덤에 보면 이렇게 활개가 있죠? 이렇게 놓은 거. 그게 바로 바람을 막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바람을 막아서 이제 좋은 기운이 갖고 있는데 문제는 좋은 기운이 계속 내려가다가 보면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그러면 물을 만나면 그 좋은 기운이 거기서 멈춘대요. 그러니까 물을 만나게 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 이렇게 물이 흐르게 하려면 이게 언덕이면 이쪽도 언덕이 필요하죠. 언덕과 언덕 사이에 물이 흐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왼쪽 언덕을 우리는 뭐냐면 좌청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이 이렇게 흘러가요. 근데 문제는 이것만 있으면 기운이 이렇게 빠져나가겠죠.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물이 흐를 필요가 있어요. 오른쪽에다도 언덕을 잡아야 돼요. 오른쪽에 있는 언덕을 우리는 우백호라고 그래요. 좌청룡 우백호라고 들어보셨죠? 그게 여기서 나온 겁니다. 풍수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좀 물과 이게 물이 이렇게 만나서 좋은 기운이 이제 못 빠져나가게 했어요. 근데 문제는 바깥에 있는 사람이 이 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물을 반드시 건너야 되죠. 그럼 뭐가 필요해요? 다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능마다 어느 능이든지 전부 다 저런 다리가 있어요. 저건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다리가 아니다 해가지고 금천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어느 능이든지 어느 능에 가든지 다 저 다리가 있어요. 저 다리가 풍수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구나 그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저 앞에 홍살문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다리를 건너는 금천교라고 합니다. 홍살문으로 지금 이렇게 홍살문이 보입니다. 지금 여기에 문이 하나 있어요. 그렇죠? 이 문은 야외 건축물이에요. 나무로 돼 있고 기둥 두 개에다가 가로막대 둘 그리고 위에 화살이 이렇게 꽂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색깔이 붉은색이다 그래서 붉은 홍자. 그 다음에 화살이 꽂혀 있다 살짜서 홍살문이다. 홍살문이라는데 한자로 쓸 땐 화살 전자를 써서 홍전문이라고 그래요. 예, 근데 이런 거 홍살문이 있는데 여기가 바로 뭐냐면 여기서부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그런 공간이다. 여기까지를 우린 진입 공간이라고 그러고 여기서는 제향 공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홍살문에 볼 것 같으면 가로막대 화살이 있는데 가운데가 좀 높죠. 가운데가 이렇게 높게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거의 다예요. 근데 수평으로 돼 있는 데가 있어요. 수평으로 돼 있는 데가 뭐가 있냐면요. 그 세종영릉도 화살이 다 옆으로 똑같아요. 우리처럼 여기처럼 다른 거는 다 이렇게 되는데 그다음 또 하나가 요즘 영화에 뜬 단종. 영월에 있는 장릉, 단종의 장릉 거기도 이렇게 수평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삼태극이 있죠. 삼태극이 있고 그런데 이태극이 있는 데가 또 두 군데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영월 장릉도 이태극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어제 비 왔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야외 건축물이니까 비 오면 비를 고스란히 맞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나무예요. 그러니까 물기를 머금게 되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 물기는 아래로 내려오죠. 그럼 밑에 어떻게 될까요? 밑에 저렇게 물이 고이게 되겠죠? 물이 고이면 이렇게 썩으면 어떻게 돼요? 쓰러질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보면 여기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구멍이 하나 보일 거예요. 그렇죠? 구멍이 하나 보이는데 이 나무는 다 말랐어도 여긴 지금 젖어 있죠. 요거 젖어 있죠? 이게 물기가 계속 빠져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그냥 세운 게 아니라 여기 안에 구멍이 파져 있어요. 구멍이 파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여기 이거 다른 능이 휘릉이거든요. 근데 볼 것 같으면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해가지고 연필 꽂듯이 꽂아놨어요. 그래가지고 나무에 물기가 그 밑으로 해가지고 일로 빠져나오게 이렇게 전부 다 해놨습니다. 전부 다 있어요. 근데 어느 능에 갔더니 없더라. 없다는 얘기는 지금 땅에 묻힌 겁니다. 예,
다 있어요. 아, 있는데 땅이 막혔다. 예, 따 있는데 이게 묻혀가지고 없는 경우가 보이는데 사실은 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볼 것 같으면 여기 네모난 데 있고 그 보도부럭이 있죠. 이건 배위 또는 판위라고 하는데 여기는 뭐냐면 여기 조상님을 뵈러 온 모든 사람들은 여기서 절을 해요. 맞는데 저 왔습니다 하고 인사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인사하는 자리예요. 국궁사배라고 해가지고 4번 절합니다. 절하고 그다음에 올라가요. 그다음에 올라가서 저기 둘러보고서 둘러볼 거 어디 망가진 데 없나 이런 게 둘러보고 그걸 봉심이라고 하는데 봉심이 끝나고 나면 또 내려와서 이제 적합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가야죠. 그냥 갈 수 없죠. 그리고 왔을 때는 알릉리라고 그러고 갈 때는 적합니다 할 때 또 여기서 절을 해요. 그걸 사릉리라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 절하는 자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절하는 자리인데 이게 저기 능마다 조금씩 달라요, 모양이. 그래서 볼 것 같으면 이게 정상이에요. 이렇게 장대석에다 이렇게 보도부럭으로 이렇게 놓은 거. 여기 정상인데 여기 이건 좀 보도부럭이 조금밖에 없죠. 장대석은 크고 이런 건 그래도 좀 괜찮아요. 이건 좀 너무 심하죠. 그렇죠? 여기다가 돗자리 깔고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좀 아주 빤빤하게 잘 돼 있어요. 요건 어디냐면 강남에 있는 선릉. 그 선릉의 저기 배위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쫙 해놓고서 그리고 나서 이제 절하고 나서 이제 올라가요. 가는데 여기 보니까 길이 2개가 있죠. 길이 2개가 있는데 좀 너무 가까이 오시면 그렇고 조금 떨어져 있어요. 예. 여기 길이 2개가 있는데 높은 길과 낮은 길 2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높은 길은 누가 갈까요? 높은 길은 누가? 왕이? 왕은 어느 길로 가냐면 낮은 길로 가요. 오로 임금 어짜잖아요. 그렇죠? 낮은 길로 가요. 그럼 향로는 누구냐면 왕보다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조상님. 조상님이 더 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상님을 위한 물건을 갖고 가는 사람은 향로로 한 명이 딱 글로 가요. 조상님을 위한 거 들고 가는 사람. 그리고 나머지 왕은 일로 가요. 왕은 일로 가는데 왕이 간 길로는 신하들이 못 가요. 그럼 신하들은 어디로 갈까요? 신하들은 맞아요. 옆으로 가요. 그거를 향로어로. 그 다음에 뭐냐면 옆에 변두리에 있다고 해서 별로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볼 것 같으면은 여기 볼 것 같으면 이렇게 향로어로 있고 여기 돌로 이렇게 박혀 있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돼 있고 또 수원에 가면 육릉에 갈 것 같으면요 향로와 어로가 있고 여기 별로는 이건 뭐 어마어마하게 넓게 해놨어요. 이거 정조임금님 있는데 사도세자 육릉 건릉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는데 여러분들이 저 안쪽으로 들어가실 때 향로만 안 가시면 돼요. 이제 앞으로는 그 전에 몰랐을 때는 향로로 가실 수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제 배우셨으니까 어로나 별로로 해서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저 앞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의로로 한번 가봅시다. 임금님이 가셨던 길. 얘기 다 똑같습니까? 아니면 왕이나 뭐 어떻게 따라 와 계신데 건물이 하나 있죠? 건물이 있는데 위에서 하늘에서 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T자 모양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T자 모양인데 조선시대 때 관리들이 영어 대문자에 T가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T랑 글자가 제일 비슷한 걸 찾아봤더니 고물의 정자더라고요. 그렇지. 그래서 이건 정이라는 글자와 같은 건물이다 그래서 정자각이라고 그래요. 정자각. 정이라는 글자와 같은 건물 그래서 정자각. 근데 이쪽이 바로 뭐냐면 이쪽은 제사 지내는 공간이고 여기는 정전이라고 그러고 이걸 배위청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제사 지내는 공간이에요. 여기는 제사 지내는 공간인데 여기 제사 지내는데 아까 왕은 어느 계단으로 올라가요? 왕은 어로.
멋있는데 안 멋있는데? 안 멋있는데. 안 멋있는데. 그럼 여긴 누가 가요? 조상님을 위한 물건을 들고 간 사람이 일로 올라가요. 그 왕은 일로 가요. 그럼 신하들은 어디로 올라갈까요? 이러기. 왕 뒤를 못 쫓아간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해요? 올라가긴 올라가야 돼. 이래야 되니까. 점프. 점프. 사다리 타고. 사다리 타고. 반대로 가야 돼. 저쪽 그냥. 반대편으로? 저쪽은요. 용도가 딱 두 가지예요. 뭐냐면 음식 차린 음식이 올라오는 상. 그다음에 충문을 태워주는 나중에 충문 태울 때 거기 움직이는 거고 모든 사람은 다 이쪽으로 동쪽으로 올라갔다 동쪽으로 내려와요. 그럼 어로? 그럼 어디로 올라가요? 어로로 가야 되겠네. 아니 어로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뒤로 가야지 뭐. 안 된다 야, 그랬잖아요. 선생님 말씀 좀 들어라. 그러면 어디 저리 그래서 돌아가. 나온 게 있어요. 바로 뭐냐 하면 간이 사다리. 자 간이 사다리. 간이 사다리? 임시계단을 만들어요. 그렇지. 가령 예를 들어서 돌기다리 하나 붙이 돌 하나 갖다 여기 한번 예를 들어서 볼게요. 지금 이분이 제사 지내는데 어로로 가세요. 이분은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어로로 가게 허락받은 사람이에요. 정선이구나. 고종의 정손자. 예, 그래서 황사손이라고 해가지고 전부 다 그 제사 이렇게 지내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은 원래 어디 있었냐면요, 미국에 뉴욕 주립대 나와가지고 신문 방송해가지고 그 방송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붙잡아왔죠. 와서 황사손에 그래가지고 지금 모든 제사, 종묘라든가 왕릉에서 거기 제사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로예요. 어로로 다닐 수 있는 분이니까 여기 올 때 여기 나무 계단 보이세요? 요거 여기 임시나무. 이쪽에다 나무 계단을 놓고서 그리고서 글로 신하들은 글로 올라가고 왕은 일로 올라가고 그냥 이렇게 돌아 돼 있어요. 놔두면 될 걸 같아. 왜 그 맨날 이슈를 만드냐?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제사 지내려면 제사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요. 제사의 출발은 제실에서 출발합니다. 제실에서 출발하는데 여기 뭐 하나 들고 있죠. 가운데 뭐 하나 들고 있는 사람 있죠. 여기 이 사람이 궁궐에서 보내온 향하고 충문이에요. 그걸 넣은 사람이 바로 이겁니다. 근데 양쪽에 뭐가 있죠? 들고 있는 거. 이건 뭘까요? 맞아요. 왜냐하면 조선시대 때 밤에는 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여기서 이렇게 등불을. 근데 지금 제사를 낮에 지내요. 근데 옛날에 그랬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들고 갑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가는데 여기 보니까 가운데 향로로 가는 사람 딱 하나 있죠. 그렇죠? 향로로 가는 사람 딱 하나 있고 나머지 다 별로로 가고 있어요. 예, 별로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자, 근데 오다가 중간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전달식을 해요. 궁궐에서 갖고 온 향과 충분을 전달식을 해요. 전달식을 하는데 갖고 온 사람은 뭐냐면 영의정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영의정은 바로 뭐냐면 첫 번째 술잔을 올리실 분이에요. 그분이 갖고 와요. 갖고 와가지고 제실에다가 모셔두면 그 옆에 방에서 잠자고 이렇게 가서 와. 그럼 여기 누구한테 전달해 주냐? 지금 여기 보면 전달해주고 있죠? 전달해주고 있는데 그 누구한테 전달해 주냐면 여기 제사 지내는 책임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대축이라고 하는데 책임자한테 전달해 줍니다. 그럼 이제 제사 지낸 사람이 그걸 가지고 이제 제사를 지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올라갈 때 여기 일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술잔 날르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술동에 이거 따라야 되는 사람. 그 일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미리 절을 합니다. 왜 미리 절할까요? 나중에 배하고 절하라고 외치는데 이 사람들이 일해야 되니까 절을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미리 절하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여기 세 명은 절하지 않고 빠빠이 서 있어요. 이 사람은 나중에 따로 절합니다. 이 사람은 뭐냐면 술잔 올릴 사람이에요. 초혼, 아혼, 종혼. 그래서 술잔 올릴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근데 올라갈 때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쫙 와서 절한 다음에 와가지고 여기에 대야를 하나 갖다 놓습니다. 요거 노란 거 대야 갖다 놓고서 거기서 손을 씻고 가요. 손을 빡빡 씻는 게 아니고 전날 목욕제게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손끝만 이렇게 해가지고 적셔가지고 해요. 그 다음에 올라갈 때 계단으로 올라가는데 왕이 안 올라가면 다 일로 올라가요. 왕이 왔을 때만 계단 제신 못 겠어요.
왕이 안 오면 그냥 일로 다 올라가요. 그런데 올라갈 때 오른발을 먼저 올리고 그 다음 왼발 모으고 오른발 올리고 왼발 모으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아셨죠? 그렇게 한다는 걸 아시고 시간 너무 걸리니까 그냥 올라가겠습니다. 일단 대표로 목사님만 오른발 오른발.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네. 근데 내려갈 때는 반대로 해. 왼발 먼저 내려가고 뭐 아셨죠? 아, 그러면 오셔가지고 그럼 제사 지낼 때 아까 제사 지낼 때 어떻게 지낸다고 그랬어요? 그 아까 여기 낮에 여기 능이 좀 손상된 데 있나 없나 그 봉심한다고 그랬죠? 봉심할 때 저기서 절을 하는데 제사 지낼 땐 여기서 절해요. 그럼 어디서 절할까요? 올라와서 절하는 장소가 바로 여기예요. 여기요? 예, 여기에다 돗자리 깔아놓고 서쪽을 향해서 절을 합니다. 그게 바로 이거예요. 여기 볼 것 같으면은 지금 우리가 있는 데가 여기거든요. 여기. 근데 여기다가 서쪽을 향해서 돗자리 깔아놓고 여기 제사 지낼 준비하고 초원관이 서쪽을 향해서 이렇게 절을 합니다. 그런데 음식을 차려야 되겠죠? 아, 제사 지내는데 음식 안 차리고 제사 지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음식을 차리는데 아, 여기 있는 게 너무 안에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여기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식을 차리는데요. 맨 아랫줄에는 뭐냐면요. 중박계라고 해가지고 약과. 근데 우리가 시중에서 보는 약과는 어떻게 생겼어요? 동그랗죠. 국화 모양으로 동그랗죠. 근데 여기는 직사각형입니다. 직사각형으로 된 약과예요. 그래서 요건 주문 제작합니다. 근데 굉장히 높게 쌓아요. 높게 쌓다 보면 조금만 건드리면 무너지죠. 그러니까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울타리를 쳐줍니다. 이걸 뭐냐면 우리라고 그래요. 우리 들어보셨죠? 돼지 우리. 나가지 못하게 막는 걸 우리라고 그래요. 돼지가 나가지 못하게 막는다 해서 돼지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우리로 이렇게 막고 그 다음 줄에는 산자라고 해가지고 그 한과 있죠? 한과 튀긴 거, 흰 거와 분홍색, 홍산자와 백산자 이 두 가지를 이렇게 해요. 그 다음 줄에는 뭐냐면 다식을 놓습니다. 다식 아세요? 예, 차 마실 때 먹는. 다식. 옛날 찍어서 이렇게 만드는 건데요. 흑임자하고 송화가루 가지고 찍어서. 아, 연세들이 낮으셔가지고 잘 모르시네. 다식이라고 해서 판에다 찍어가지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 흑임자 검은 깨하고 송화가루예요. 근데 여기 지난번에 여기 전주시 대동총회학원 전례부 차장이 모든 걸 주관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오셨을 때, 아, 요즘 송화가루 구하기 힘든데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요즘은 콩가루를 씁니다. 색깔만 내고. 네, 그래서 이렇게 좀 편의에 따라서 이렇게 변했어요. 그 다음에 내는 게 과일인데 제사에 여기 쓰이는 이 과일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젖은 과일은 안 씁니다. 그러니까 사과배를 안 쓴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냐? 다 마른 과일이에요. 그러니까 밤, 확률, 그다음 건조, 마른 대추, 그다음에 건식, 마른 감, 뭐예요? 꽃감. 그 다음에 호두, 잣, 그 다음 피자. 근데 피자도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요즘부터 은행으로 대체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떡이 9가지가 있어요. 우와, 많다. 떡 9가지가 있는데, 여기 맨 쪽에 유병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가래떡이에요. 가래떡인데 우리 가래떡은 생긴 게 어떻게 동그랗죠? 가래떡 안 먹어보시나요? 동그란 거 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사는 건 바로 뭐냐면은 네모난 사각형의 가래떡이에요. 이것도 주문 제작하는 거죠. 예, 이거 사각형의 가래떡이고, 그다음 절병이라고 하는 건 우리 절편 아시죠? 그것이고, 그다음에 보시병이라고 하는 건 바람떡이라고 아세요? 이렇게 넣어가지고 안고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꽉 해가지고 바람떡. 유사병은 찹쌀도너츠예요. 찹쌀도너츠고, 당고병은 우리 술빵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거 술빵, 그거고, 상화병은 찐빵. 근데 여기 다 쌀로 하는데 이 두 가지만 밀가루로 해요.
네. 그리고 두단병, 경단병은 경단이라고 하시죠. 동글동글해가지고 근데 팍 묻히는 고물이 달라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자박병은 찹쌀 도너츠 안에다가 앙금을 넣어요. 앙꼬를 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자박병 여기인데 제가 제일 먹어본 것 중에 이 자박병이 제일 맛있었어요. 예. 저희는 이제 제사 지낼 때 이렇게 저거 하면서 전래부차장 졸졸 따라다니다 보면 또 그럴 수도 있어요. 자, 여기도 그 다음에 여기 면과 잡탕이 있는데 생일날 여기는요 제사 지낼 때 기신제 지낼 때 밥으로 안 해요. 면으로 합니다. 근데 면은 바로 뭐냐면 임금님 생일날 점심상이 면이에요. 근데 왜냐하면 지금은 국수하면 아주 우습게 생각하지만 조선시대 때 국수는 어떻게 해요? 다 손으로 말아야 돼요. 돌돌돌돌돌돌 비벼가지고 가늘게 뽑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생일날 특식이에요. 예, 그래서 생일날 점심상에 면을 쓰고요. 그 다음에 탕에 그 국이 두 가지예요. 잡탕과 전쟁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 이제 왜 국그릇을 왜 두 개를 올립니까? 내가 그랬죠. 그랬더니 드시는 분 기호에 맞게끔 드시라고. 잡탕은 바로 뭐냐면 조미료가 들어가 있는 국이에요. 5가지 조미료가 들어가 있는 국이고, 그다음 전쟁은 조미료가 안 들어가 있는 국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여기 요걸 준비를 하는데 이건 전부 다 식어도 돼요. 찬 음식에도 돼요. 근데 요거 탕하고 면은 항상 데워야 돼요. 근데 데우는 데가 어디냐 하면요, 이걸 전부 다 만드는 데는 어디냐? 저기 전사청에서 제실에서 만들어요. 만들어서 갖고 와서 저거 하는데 탕하고 면만은 어떻게 했냐면 수락관에서 데워요. 그게 바로 이쪽에 있는 게 수락관이에요. 요거 복원한 것이 지금 약 한 7년 됐어요. 수락관이 있고, 그리고 왼쪽에도 이쪽에도 보니까 방이 하나 있죠? 요거는 뭐냐면 수복방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바로 여기 관리하는 사람 경비원이라고 보면 되게요. 거기서 이렇게 금방. 근데 여기에서 그 제실에서 정규직은 딱 둘이에요. 제일 정규직 2명 중에 낮은 사람이 뭐냐면 종구품, 참봉. 그래서 능에 있다고 해서 능참봉이라고 그러죠. 근데 능참봉이요 힘이 세요. 어느 정도냐? 정규직이죠? 비정규직을 얼마냐면 100명 이상을 다스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자리예요. 그리고 여기 능참봉은 굉장히 좋은 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구급 공무원이 대통령 만날 일이 있어요? 거의 없죠. 예. 근데 여기에 구급 공무원인 참봉이 왕 만날 기회가 있어요. 왕이 오면 만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꿀보직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여기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 관리가 과거 시험 봐가지고 입격하잖아요. 합격하죠. 장원 뭐 이런 거 받죠. 급제를 하면요 직위 올라가요. 9품에서 한 7품, 6품까지 막 올라가요. 와. 예, 그래서 과거 준비도 하고, 그래서 능참봉 출신이 출세한 사람들이 꽤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 다른 능에 가보시고, 의릉에 지난번에 갔다 오셨다고 그랬죠? 네, 갔어요. 간 사람 있고 안 간 사람 있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거기 보면 이게 수락관이 없어요. 그럼 수락관 없는 데서 제사 지낼 때 그럼 어떡할까요? 예순만이에 오셨어. 맞아요. 누구야? 광우야. 이렇게 임시로 천막을 놓고 거기다 브루스타 놓고 거기에서 이렇게 데워가지고 이렇게 갖고 옵니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제사를 지내는데 지금 여기서 딱 이 앞에 상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요게 4개가 있는 거 큰 게 이게 제사 음식 놓는 제상이고요. 그 다음에 저게 관세상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저 관세상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뭐냐면 아까 손 씻는다고 그랬죠? 그거 저기에다 제사 지낼 때 저기다 갖다 놔요. 그 다음 저 뒤에 준소상이라고 좀 높은 거 있는데 술동이를 놓는 거예요. 술동이 놓는데 술동이는 여기다가. 그 다음에 망료상은 충문 태울 때 사용하는 거 저쪽 서쪽에다 놓고 이게 향상 축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제사 음식 중에 한 가지, 이게 왕릉 제사의 특징이 한 가지 뭐냐면 젖은 과일 안 쓴다. 그랬죠? 또 하나 특징은 뭐예요? 밥을 안 쓴다. 면을 쓴다. 또 한 가지 뭐냐면 고기가 없어요. 고기를 안 써요. 조선의 국가제사는 6가지 등급으로 나누거든요. 근데 등급 중에서 대사, 중사, 소사만 고기를 쓰고 나머지 주현, 기고, 속제는 안 쓰는데 이 왕릉 제사는 속제에 들어가요. 그래서 고기를 안 써요. 그래서 뭐 왕릉 옆에 고깃집이 유명하다. 수원 왕갈비, 뭐 태릉갈비, 뭐 이런 거는요. 고기를 안 쓰는데 있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냥 이름만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넘어가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안 쓰는 이유가 있어요. 네? 안 쓰는 이유가 있어요. 고기를 안 쓰는. 고기를 그 당시는 고기가 상당히 귀하죠. 귀하기 때문에 큰 제사에만 쓰고 작은 제사에는 안 썼습니다. 먹는 데서는 크지 않아요. 왕릉도 급이 낮대요. 그러니까 나라 제사, 종묘 제사 같은 데 써요. 종묘는 그 대사에 들어가거든요. 예, 대사, 중사, 소사만 고기를 쓰고 이건 안 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제사 그럼 제사 그럼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저걸 할까?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첫 잔을 올려요. 첫 잔을 올려요. 그걸 초혼이라고 그래요. 첫 잔을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충문을 읽어요. 충문 읽을 때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유세차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근데 저희 집에서 제사 지낼 때는요 한글로 해버려요. 요즘 유세차 해봐요. 그게 애들이 뭐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때는 바야 하러 몇 년 몇 월 며칠 피하고 싶은 날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피하고 싶은 날이 뭐죠? 돌아가신 날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걸 한자로 돼 있는 걸 번역을 해가지고 그냥 쓰는 거예요. 예. 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차렸으니까 맛있게 드십시오. 흠향 이런 거 그런 걸 이제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충문을 한 다음에 충문을 태우죠. 충문을 태울 때 여기 저거 하는 거예요. 부젓가락. 손으로 잡고 하면 손 뜨겁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부젓가락하고 밑에 쟁반 요걸 놓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그전에는 이렇게 생긴 것이 있어요. 이게 소전대라고 해가지고 요 위에서 충문을 태웠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네모난 무덤 모양으로 돼 있어요. 근데 요걸 예감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혹시 집에서 제사 지내십니까? 끝나고서 충문 태우시죠? 충문 태우는데 그전에는 안 태웠어요. 안 태우고서 여기다가 그냥 묻었거든요. 그런데 영조 33년에 작년도 그 충문을 가지고 이렇게 본데 거기 종이 속에 벌레들이 버글버글하다는 거죠. 이건 아니다. 태워라. 그래서 영조 33년 이후에는 전부 다 충문 태우는 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집에서 제사 지낼 때 충문 태우는 것도 그 영조 33년 이후에 정해진 그것 따라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저기 비석 있는데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라요. 그러니까 남의 집 제사에 한나야 콩나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집집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아셨죠? 그리고 요즘 제사에 옛날 거 격식 따지지 말고 옛날에 돌아가시기 전에 좋아하셨던 음식 딱 올리면 그걸로 끝이에요. 피자도 올리고 네, 그럼요. 요즘 새로 나온 거 있습니다. 종묘에도요 새로운 것이 딱 등장하죠. 그러면 천신예라고 해가지고 갖고 가서 딱 이거 새로 이런 게 나왔습니다. 드셔보세요 하고 제사를 지내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이 여기 그 비석이 있죠? 비석이 있는데 조선의 그 비석은 처음에는 비석으로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은 혹시 이런 거 보셨어요? 네. 신도비라고 그래요. 여기에 깨알, 미주알, 고주알 다 써요. 그렇게 써가지고 태종 때 이렇게 다 했는데 세종 때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그 정인지가 뭐라 하냐면 모든 기록이 다 있는데 뭐하러 이걸 합니까? 하지 맙시다. 그래가지고 오케이 해가지고 세종 때 것까지 만들었어요. 세종 때까지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세우지는 않고 묻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걸 캐내가지고 지금 청량리에 있는 세종기념관, 세종대왕기념관 거기에 그 세워놨어요. 그러다가 한동안 안 세웠어요. 안 세웠다가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 현종 때 송시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딱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은 누구 능인지 알지만 아무런 표석이 없잖아요. 비석이 없잖아요. 나중에 몇백 년 지나서 이게 누구 능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름표 세웁시다 해가지고 비석을 세워요. 근데 여기 세우는 비석의 이름을 우리는 왕릉에 세워있는 표수지석이라는 말의 준말로서 뭐냐면 표문이라고, 왕한테 올리는 글이 있죠. 그걸 표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표수지석이라고 해가지고 왕릉에 있는 비석은 비석이라고 안 하고 표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표석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표석이 만들어졌는데 그 뭐냐면 우리가 그 경주에 가면 이게 괴릉. 근데 이 앞에 뭐라고 써있냐면 전 원성왕릉 괴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성왕릉이라고 전해지는 괴릉. 진짜 그런 대표시죠? 우리 사진 하나 찍어주실래요? 우리가 삼국에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증샷. 예. 자, 이게 괴릉이라고 하는데 여기 뭐냐면 이게 원성왕릉이라고 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전 원성왕릉 괴릉. 제 사진, 제 카메라 드릴 테니까 이걸로 찍어주세요. 한 장만 찍어주시면 됩니다. 잘 찍어라. 멋있게 안 나와도 사람 많이 돼요. 나오게 잘 찍어라.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걸 표석이라고 하는데 이 표석에는 여러 가지 정보가 다 담겨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여기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대한, 조선국, 국호가 들어가요. 국호가 들어갔는데 전부 다 조선국이었는데 대한이 들어가는 건 언제서부터 대한이 들어갔냐?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나서 추존하신 분들 그분들한테는 이렇게 대한이라고.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대한. 이거 고종 황제의 친필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대한 해놓고서 그 다음엔 뭐냐면 여기 국적이 적혀 있죠? 국적이 적혀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름이 적혀 있는데 이름이 적혀 있고 밑에 능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근데 왕과 왕비가 같이 있을 때는 왕의 이름 밑에다가 적어요. 근데 혼자 계시죠? 그래서 신덕 고왕후 정릉. 근데 그전엔 신덕 왕후 그 다음에 정릉이 이렇게 돼. 조선국 신덕 왕후 정릉 그랬던 것을 이걸 새로 갈아가지고 거기다 새로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덕 고왕후 태릉. 그래가지고 왕 이름 밑에 능 이름을 이렇게 적어요. 그리고 이게 옆에 왕비를 여기다 적는데 부좌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두 분이 계시다. 두 분이 딱 계시다. 그러면 어느 쪽이 왕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 왼쪽 오른쪽? 왼쪽. 우리가 봤을 때 왼쪽이 왕이에요. 왼쪽이. 돌아가신 분은 서쪽이 위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디 가서 봉분 두 개가 봉분이 쌍릉 있다. 그러면 왼쪽에 무조건 남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근데 보면 이렇게 혼자 있는 거, 두 분이 계신 거, 셋이 있는 거 이런 게 있죠. 이제 많이 찍으시면 안 돼요. 저 하나 이게 필름 달아요. 필름. 자, 저와 같이 이렇게 움직이시면은 저 위에는 못 올라가요. 평소에. 근데 해설사와 동행했을 때만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이따 올라갈 겁니다. 자, 능이 하나 있죠? 이걸 단능. 이것이 15기가 있어요. 40기가 있는데 이게 그 세계문화유산 된 거 아시죠? 예. 왕릉은 세계문화유산이에요. 그래서 2009년에 세계유산으로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난 이 단능 이 능 볼 때마다 혼자 있어요. 근데 좀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비워놨어요. 이거 나 죽거든 여기다 넣어 했어요. 이게 정성왕후 홍릉이에요. 근데 여기 누가 들어갈 자리냐? 영조가 들어갈 자리예요. 근데 영조의 다음 왕이 누구예요? 정조죠. 정조가 말을 안 들었어요. 이게 서운릉에 있거든요. 근데 그럼 왜 여기다 할아버지가 나 여기다 넣어 했는데 왜 안 넣었을까요?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게 서쪽에 있는 서울릉인데 이 영조대왕이 지금 어디냐면 동군릉에 있어요. 동쪽에다 있는 거예요. 서쪽에다 안 넣고. 그럼 왜 그러냐면은 왕은 사체의 무덤에는 함부로 갈 수가 없어요. 능에 들렸다가 오는 길에 잠깐 들리는 건 괜찮지만 목적을 사체의 무덤에다 두고서 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정조의 아버지 사도세자의 무덤이 어디 있냐면 여기 중랑교 있죠. 서울시립대 뒤에 뒷산 매봉산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서쪽에다가 무덤을 여기다가 원하는 대로 넣으면은 아버지 무덤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동쪽에다 넣고 들렸다가 올 때 들리고 오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아, 불쌍한 왕비예요. 그리고 이 왕비가 하늘을 봐야 별을 따죠. 그렇죠? 자식이 없구나. 자식이 없는데 영조가 이렇게 했어요. 왜 그랬냐니까 첫날 저기 하면서 왕비의 손이 곱구려 그랬더니 자기는 험한 일을 안 해서 그랬다고. 그러니까 삐진 거예요. 엄마는 숙빈채 씨 동이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삐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하고서 이제 근데 오래 살았어요. 환갑 넘어서. 그 당시에 조선의 평균 수명이 43세. 왕은 조금 더 길어서 47세. 근데 43세인데 60 환갑이 넘었으니까 오래 산 거죠. 근데 왕비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왕비가 죽으면 계비를 반드시 둬요. 왜냐하면 왕비가 하는 역할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조선에 있는 여자 내명부 외명부를 전부 다 다스려야 돼요. 다스려야 되는데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계비를 드립니다. 근데 영조가 좀 오래 살았어요. 65세에 계비를 드리려다 보니까 그 나이에 걸맞는 사람을 찾다 보니까 없어요. 다 평균 수명이 43세잖아요. 그러니까 없어.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15살 난 정순왕후를 맞이하게 된 거죠. 근데 그 정순왕후 뒤에 후사가 있을까요? 그때는 벌써 능력이 남자 능력이 역할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네, 거시기 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다음 요건 뭐냐? 봉분이 2개 있네요. 무슨 능? 쌍능. 요거는 9개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2분이 계시다고 적혀 있어요. 근데 봉분이 하나예요. 뭐죠? 합장능. 예, 합장능. 요거 8개가 있고요. 여기 3개가 있네요. 사면능 3개가 있대. 왕은 어디예요? 왕. 중간에. 중간에 있죠. 그렇죠. 이게 미리 가르쳐 드려서 보통 대부분 사람들은 다 가운데. 그래서 양쪽의 왕비는 거느리고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여기 왼쪽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여기 왼쪽에 왕이 계시고 그다음에 첫 번째 왕비, 두 번째 왕비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다. 자, 순발력이 좋으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뭐냐면요. 이게 뭐냐면 분명히 같은 영역 안에 있는데 옆에 있지도 않고 저쪽 언덕에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뭐냐면 산이 같다 그랬을 때 동원이라고 그래요. 뿌리가 같다. 동원. 그 다음에 이강릉. 이강릉의 이자가 두 이자가 아니라 다를 이자예요. 다를 이자고 강은 언덕 강자예요. 다른 언덕에 모셨다. 그래서 여기 선조 목릉인데요. 동구릉에 있는 목릉. 선조릉은 여기 있고 가운데 언덕에는 의인왕후가 있고 이쪽 왼쪽 언덕에는 인목왕후가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 언덕 중강에 있고 인목왕후는 왼쪽 언덕에 있고 이렇게 그렇게 했는가 하면은 이게 봉분이 2개인데 옆에다 안 하고 위아래로 했어요. 지난번에 가셨다고 그랬죠? 의릉. 그럼 왜 위아래로 했을까요? 복습하셔야죠. 갔다 오셨으면. 왜? 이렇게 공부를 하셨어야 돼요. 옆에다 모시고 싶었는데 자리는 혈자리는 좋아요. 근데 옆에 공간이 안 돼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위아래로. 동원 뿌리는 같고 상하릉. 산 같은데 다 있다. 그렇게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 앞에만 이렇게 적혀 있을까요?
뒤에도 적혀 있어요. 뒤에 적혀 있는 게 미주알 고주알인데 주로 어떤 것들이 적혀 있는지 지금 들어가서 보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여기에 여기 앞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대한, 신덕왕후, 고왕후, 정릉. 그리고 뒤에 이렇게 쫙 적혀 있어요. 제일 먼저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순원, 현격, 신덕, 고왕후, 강씨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우리 옛날에 혹시 배운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태정, 태세, 문단세 기억나세요? 네. 그건 뭐예요? 아, 임금 순서. 근데요, 왕 임금한테 이름이 있어요. 이름은 한 글자예요. 그러니까 세종의 이름은 도예요. 이도. 정조의 임금은 산이에요. 이산. 드라마 나왔지. 들어보셨죠? 그러면 그 왕이 있는데 도야 이랬던 죽으려고? 그렇게 못하죠? 그럼 뭐라고 불러요? 왕한테? 도야 하지를 할 수 없고 전화로 통해요. 전화로 통하는데 그런데 그 우리가 백성을 다스릴 때 그 5급 공무원들이 있어요. 그 영이라고 그래요. 영인데 그 지금 말하면 그 수령 그 고을원님 그런 사람을 영이라고 그래요. 직급이 그 5급인데 그 영을 감독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도지사 같은 경우 관찰사 이런 사람들을 그래서 영을 감독한다고 해서 영감이에요. 근데 영감을 또 감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대감이에요. 근데 대감을 감독하는 사람이 있어요. 상감이에요. 근데 문제는 상감이 셋인 경우가 있었어요. 세종 때 태종도 살아있었고 정종도 살아있어요. 상왕, 태상왕이 다 상감이에요. 그럼 어느 상감의 말을 들어야 돼요? 주로 이 상감의 말을 들으십시오. 해가지고 등장한 게 주상입니다. 주상전하라고 얘기 들어보셨죠? 그 왜 그렇게 나온지 모르셨죠? 어때요? 들으실만 하죠? 그래서 해설을 꼭 들으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물으면 대답해야 되는데. 근데 오늘 들으신 거 다 잊어먹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다음에 와서 또 듣죠. 자, 자동으로 잊어버려.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태정, 태세, 문단세 한 거 있죠? 그게 바로 이거예요. 여기 까만 글씨 있죠? 태조, 성종, 중종. 그런데 여기 볼 것 같으면 뒤에 색깔이 다른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렇죠? 이건 바로 뭐냐면 태조, 강헌인데 강헌은 바로 뭐냐면 중국 천자가 이성계한테 내려준 시호예요. 이건 내려주는 시호다 그래서 내릴 사자 해가지고 사시라고 그래요. 근데 이거 신하들이 올려드리는 시호예요. 이걸 높여드린다 해서 존시라고 그래요. 근데 이건 돌아가실 때만 시호 붙여드리는데 한 가지 특징이 문과 무라는 글자가 꼭 들어가요. 문무. 근데 어느 왕릉에 갔더니 문무가 없어요. 여기 그 덕종이라든가 경릉, 그 다음에 김포의 장릉 같은 데 보면 문무가 없어요. 그건 이분은 돌아가실 때 신분이 왕이 아니었던 분이에요. 나중에 추존왕들은 문무가 안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왕이 내려주는 건 두 글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순신한테도 두 글자 내려줬어요. 뭐죠? 충무라는 시호를 내렸어요. 충이라고 하는 것, 그 무라고 하는 것, 시법에서 거기 따가지고 했는데 왕이 내려주는 건 무조건 두 글자다. 이렇게 보여. 아랫 사람한테 내려주는 거. 그런데 왕비한테 이름이 왕비가 돌아가면 내려줘요. 근데 누가 내려줘요? 왕이 내려주잖아요. 그러니까 두 글자예요. 그래서 왕비의 이름은 전부 다 두 글자로 돼 있어요. 내려주는 거라고. 그런데 왕비가 돌아가시면 뭐가 적어냐면 앞에 여기 시호가 남자 그 왕들한테 붙이듯이 여기 왕비한테도 붙이는 네 글자를 붙여드려요. 이걸 빛날 휘자 써서 휘호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볼 것 같으면 뭐라고 있어요? 순원현경 이렇게 돼 있죠? 순원현경 여기에 휘호예요. 그리고 신덕 왕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는 남자들은 이렇게 무슨 존호라고 해가지고 무슨 잔치가 있어 그 축하할 만한 일이 있으면 이름을 막 붙여드려요. 이름 붙여드리면 남자들은 8개씩 붙여드리는데 여자들은 두 글자씩만 붙여드려요.
근데 순원왕후는 되게 길어요. 철종이 너무나 왕 시켜준 게 고마워가지고 그래가지고 계속 잔치할 때마다 두 개. 근데 이게 이름 붙여드리면 이름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럼 도장은 바뀔 때마다 도장 새겨요. 그래서 종묘에 보면 신주 바로 옆에 도장 넣는 보장이 있고 그 다음에 책장이 있어요. 근데 정조임금님 같은 경우는 13개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도장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양력이 여기 적혀 있는 겁니다. 신덕고왕후는 태조고왕제의 계후로 두 번째 부인으로서 6월 14일에 탄생했다. 연도가 적히지 않는 유일한 능이 여기에요. 연도를 몰라요. 고려시대 때 태어나는데 언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임신전 그 이성계가 조선을 개국했을 때 책봉이 돼서 현비가 됐다. 그때 저기는 향천은 절비라고 그러고 여기는 현비라고 그랬어요. 게다가 승하했다. 그래서 정춘이가 장후 장사 지내기를 한성 항화방에 장사를 했다. 여기가 정동교에 있는데 그 정동이에요. 거기다 했는데 태종 기축년에 태종 때 어떻게 했냐? 2월 23일 장우 양주 남사리 여기가 옛날에 양주군이었어요. 양주군의 남쪽에 있는 사리에다가 갔다가 이장을 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경좌지원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조선시대 때 우리가 저걸 방위를 좀 하시면 돼. 우리는 지금 방향 얘기할 때 어떻게 해? 동서남북 북서풍 동서 뭐 이렇게 16방위 쓰죠. 조선시대 때는 24방위를 썼어요. 어떻게 썼냐면 이렇게 우리가 여기 보면 빨간 글씨가 있죠. 요거는 우리가 시계에 보면 12시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여기 12시, 1시, 2시 이렇게 돼 있죠. 요 방향으로 있고 그 다음에 갑을 그 다음에 병정 가운데가 무기, 경신, 임계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동쪽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좌청룡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푸른색이에요. 그리고 좌청룡 오른쪽 서쪽은 우백호라고 해가지고 흰색이에요. 흰색. 그 다음 남주작이라고 해서 남쪽은 붉은색 그 다음에 북쪽은 검은색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작년이 무슨 해였어요? 을사년이죠. 을사년인데 을은 무슨 색깔이에요? 동쪽에 있죠? 그 무슨 색이에요? 청색. 근데 뱀이에요. 그래서 푸른 뱀이라고 작년에 그랬어요. 근데 올해는 병오년이에요. 병오는 남쪽이에요. 남쪽은 빨간색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붉은 말. 그래서 적토마, 의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것이 이렇게 돼 있는데 경좌지원이라고 하는 거는 머리를 경 쪽에다 두고 이쪽을 바라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이 이쪽을 향해서 보고 있잖아요. 이쪽을 향해서 있다는 얘기예요. 경좌지원이라는 얘기. 이쪽에서 이쪽을 보고 있다. 그럼 오가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남쪽이 저쪽이라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조선시대 때는 방향을 두 가지로 했어요. 방향을 두 가지로 했는데 왕은 반드시 남쪽을 바라봐야 돼요. 남면한다고 그래요. 근데 어느 소설에 보니까 아무개가 북면을 했다.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신하가 됐다는 얘기예요. 신하는 남쪽을 바라보는 왕을 바라봐야 되니까 북쪽을 봐야죠. 항상 왕은 남쪽을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왕이 지방 출장 갔어요. 근데 어제 의자에 앉아야 되는데 남쪽을 바라봐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침판 가지고 남쪽을 찾았고 그러기는 너무 복잡해요. 그렇죠? 그래서 한 게 바로 뭐냐면 상대향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나침판이 가리키는 걸 절대향이고 상대향을 만들었는데 바로 뭐냐면 왕 뒤에 반드시 뭐가 있냐면 병풍이 있어요. 1월 오봉병이라는 병풍이 있어요. 그 병풍이 있는 곳이 무조건 북쪽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의자에 딱 앉았어요. 여기 병풍이 있으면 저기가 남쪽이에요. 이렇게 앉았는데 여기 병풍이 있다. 저기가 남쪽이에요. 그래서 왕 뒤에는 반드시 병풍이 있어야 돼요. 그 병풍이 없다 그러면 그 왕은 가짜예요. 자, 지금 10,000원짜리 갖고 계신 분 계세요? 10,000원. 50,000원짜리 필요 없어요. 10,000원. 꺼내보세요. 10,000원. 아, 요즘 카드만 갖고 다녀서. 10,000원 있으시네. 아, 저는 필요 없고. 저 주시려고요? 감사합니다. 얘가 누구죠? 아, 얘라 그러면 안 되죠. 누구시죠? 세종대왕이에요. 왕이에요. 그럼 왕 뒤에 뭐가 있어야 돼요? 병풍 있어야 되죠. 여기 빨간 해, 하얀 달. 그리고
봉우리가 5개 있어요. 1월 오봉병. 이 병풍이 이 뒤에 왜 있냐? 왕이니까 있는 거예요. 왕인데 이걸 병풍을 안 그렸다? 이 왕 가짜예요. 그래서 이렇게 넣은 거예요. 이제 처음 알았다 오늘. 자, 10,000원짜리에 이거 1월 오봉병 병풍 있는 거 아셨어요? 모르셨죠? 몰랐지. 예, 이제 다른 사람한테 한번 자랑도 하셔도 돼요. 왕 뒤에는 반드시 병풍이 있다. 그럼 왕 앞에는 또 뭐가 있을까? 반드시 국세가 있어요. 도장. 왕권을 상징하는 도장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얘기한다. 이건 말씀드리도록 하겠어요. 박수. 아직 안 끝났어요. 이제 저기 올라가야죠. 저기 올라가야죠. 네, 저 따라. 왕비를 뵈러 올 때는요, 우리가 와서 여기서 막 떠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먼저 인사드리고 양해해 주세요 하고서 인사드리고서 그리고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원래 국궁사배 4번 절해야 되지만 우리 생략하고 간단하게 목례로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려. 자, 목례하겠습니다. 경례. 바로. 자, 이제 우리가 떠들어도 이제 이해해 주실 거예요. 자,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갖다 버리다시피 한 등이라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무덤 형태가 약간 소략해요. 간소해요. 오늘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여기 봉분이 있고 둘러싼 걸 우리는 곡장이라고 그래요. 아까 저 울타리는 왜 한다고 그랬죠? 풍수 때문에. 그 바람을 막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저거 한 것이다. 이렇게 있고, 보통 일반적으로 저거 하면 여긴 나중에 복위했잖아요. 현종 때 복위하면서 정비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이 안에는 성물이 아주 조그만 능이지만 굉장히 특이해요. 왜냐면 조선 초기 거도 있고 조선 중기 거도 있고 조선 후기 성물도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 같이 볼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봉분이 있고 봉분에 지키는 호랑이들이 있어요. 호랑이와 양이 있어요. 석양, 석호 이 2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망주석이라고 해서 이렇게 세운 거 있죠. 기둥. 또 망주석이라고 있는데 그거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전에 차근차근 올라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첫 번째 여기 계신 분들이 바로 뭐냐면 문신. 근데 무신은 원래 있어야 돼요. 왕비는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복위했기 때문에 그건 생략. 간단하게 생략했어요. 근데 여기 볼 것 같으면 모자 모양이 좀 특이하죠. 이 모자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요런 모양이, 옛날에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요런 거. 요 모양. 요 모양의 모자 보셨어요? 예. 이걸 봉부라고 하는데 양쪽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다 이렇게 하면은 가느니까 비바람에 부러져요. 그래서 그거를 뒤로 옮겼어요. 나중에 올라오셨을 때 이 뒤를 보시면은 뒤에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올라간 형태를 보면은 좀 이제 이쪽으로 좀 오시죠. 이게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부러지니까 이렇게 뒤로 올렸어요. 이렇게 올리고 꼬기도 하고 늘어뜨리기도 하고. 요건 저기 강남에 있는 선릉, 정릉이 이렇게 늘어져 있어요. 그렇게 이렇게 옆으로 돌리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표현. 어쨌든 표시를 한 거예요. 이거를. 근데 이건 옆으로 놓지를 않았다. 근데 여기 위로 올라가면 뭐가 되죠? 익선관이 되는 거예요. 왕이 쓰는 관 위로 2개가 있잖아요. 익선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손에 볼 것 같으면 뭐가 있냐면 이렇게 손 이렇게 잡고 붙잡은 거 있죠? 네모난 거. 저걸 홀이라고 그래요. 홀이라고 하는데 저게 원래 처음 용도는 위에 저기가 뭐라고 지시하면 메모장으로 썼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의식용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건 말인데 여기 이제 성마예요. 말인데 이 말이 그전에는 어떻게 하냐면 바로 뒤에 있었어요. 바로 뒤에 있던 것이 이제 옆으로 이렇게 변한 게 이제 조선 후기에 들어와서 이렇게 변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말에는 이렇게 여기 뭐 갈기라고 하는 거 있죠? 갈기 요거 털
요게 나인 털, 갈기가 요거 한쪽만 이렇게 표시되어 있거든요. 한쪽만 표시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헌능, 태종까지는 양쪽에 다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전부 다 한쪽만 이렇게 표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앞쪽으로 올라오셔가지고 요거를 이제 뭐냐면 장명등이라고 그래요. 장명등인데 명칭이 등이에요. 용도가 뭘까요? 불 켜는 거죠. 등이니까. 근데 이게 장명등인데 처음엔 이렇게 사각으로 돼 있었어요. 사각으로 돼 있던 것이 나중에 조선 중기에 들어가면서 팔각으로 변해요. 요거 제가 뽀샵 하느라고 한 6개월 걸렸어요. 머그샷 짝. 이야, 이거 이게 키순으로 이게 머그샷은 이렇게 줄이 키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보면 조선 초기 때는 이랬다가 중기 때 이렇게 갑자기 커졌어요. 갑자기 커졌다가 조선 후기에 들어가면서 작아졌어요. 다시 작아졌는데 숙종 때 뭐라고 그랬냐면은 백성들이 이거 만드는데 너무 고생이 심하다. 그러니까 후릉의 예를 들어서 하라. 후릉이 이거예요. 그래서 키가 작아졌어요. 우리 키 정도 170cm 그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작아졌어요. 근데 저 끝에 갔더니 또 큰 놈이 생겼어요. 왜 큰 놈이 생겼을까요? 그거는 돈이 없어가지고 이장을 하면은 그 성분은 그 자리에 묻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재활용해서 저렇게 큰 게 있었거든요. 자, 근데 보면 문석이는 다 있는데 무석이네 여기 빈 자리가 있죠. 이게 추전왕이나 나중에 보기하신 분들이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요게 장명등이에요. 지금 요거 똑같죠, 요거. 네, 요거 사진 그대로 키 맞춰가지고 이렇게 저거 한 거니까. 저기 작았다 커졌다 이렇게 저거 하는데 여기 사각으로 돼 있다 팔각으로 변해요. 팔각으로 갔다가 다시 조선 후기에 들어가서 사각으로 다시 변해. 요런 변화가 있다라는 거 아시고요. 그 다음에 이 장명등은 용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불 켜는 거라고 그랬죠? 그럼 불 켜면 옛날에 뭘로 켰을까요? 기름. 양초는 굉장히 귀했어요. 그럼 뭐냐? 기름. 들기름. 그럼 무슨 기름으로 썼을까요? 예? 자, 무슨 기름을 썼을까요? 아주까리, 피마자 뭐 다 나오죠? 좀 좋은 거 좀 써요. 좀 더 좋은 걸 쓰라니까요. 저기 뭐 있지? 참기름. 거기 의궤에 볼 것 같으면 뭐라고 되겠냐면요. 한자로 참진자, 기름유자, 진유를 썼다고 그래요. 그 진유가 뭔가 찾아봤더니 참기름이에요. 근데 지금이야 참기름 귀하지만 그 당시는 뭐 늘 들깨 심으면 그 참깨 심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내가 진유가 참기름인 거 알았어요. 그럼 들기름은 뭐라고 하지? 이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래 계속 또 이게 문서를 찾아보니까 숙종대왕 의궤에서 그게 나오더라고요. 들기름은 법유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법자 있죠? 법유를 들기름을 법유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 참기름은 그럼 얼마 동안 켰을까? 이게 궁금해가지고 그걸 찾아봤더니 언제서부터 언제까지냐면 그 전에 계속 켰는데 세종 6년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건 너무 낭비가 심하다. 그러니까 무덤을 쓰고 나서부터 첫 번째 돌아가신 기일, 첫 번째 제삿날 그때까지만 불을 켜라. 그래서 약 7개월 동안만 켜요. 7개월 키는데 하루에 얼마 킬까 했더니 5호비래요. 5호비면 어느 정도 양 아시죠? 모르시나 봐. 그걸 왜 몰라요? 5호. 소주 한 병이 2호배예요. 소주 한 병이 2호비라는 건 모르셨죠? 몰랐죠. 아셔야 돼요. 소주 한 병이 2호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소주 2병 반. 하루에 소주 2병 반 정도의 참기름을 그 이상 옛날에. 냄새 고소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거를 했을 때 쓰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쪽으로 안쪽으로 오겠습니다. 그렇죠 말이야. 자, 요걸 뭐냐면 혼유석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혼유석은 혼유석을 설명하기 전에 제가 한번 퀴즈를 한번 낼게요. 우리가 사극 같은 데 볼 것 같으면 왕이 돌아가시면 지붕 위에 올라가서 옷을 흔들어요. 뭐라고 했으냐? 돌아오시라고.
지금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정신과 육체가 같이 있어요. 정신을 혼이라고 그러고 육체를 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혼백이 같이 있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혼백이 같이 있는데 죽으면 혼이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는데 뒤에서 저기 내시가 불러요. 상선이 불러요, 나를. 오래요. 답하셔야 돼요. 기권 없어요. 1번은 가던 길 계속 간다. 2번은 부르니까 돌아온다. 자, 1번. 가던 길 계속 간다. 2번 돌아오라 그래서 돌아온다. 예, 반반이네요. 예. 정답은 돌아와요. 그렇지. 퀴즈는 퀴즈. 안 돌아오면 큰일 납니다. 왜 저기 큰일 나냐면 혼이 막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돌아오래요. 그러니까 싹 돌아와가지고 시신으로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거긴 말고 여기 때가 따로 집 하나 만들어 뒀거든요. 글로 들어가 계세요 하고서 줘요. 그게 뭐냐면은 요렇게 생긴 비단을 묶은 게 있어요. 비단을 묶은 거 요걸 뭐냐면 혼백이라고 그래. 여기에 들어가 계세요. 들어가 계시면은 나중에 좋은 집 만들어 드릴게요. 그 좋은 집이 바로 뭐냐면은 요거예요. 나무로 만든 신주. 지금 종묘에 있는 게 이 신주예요. 만약에 안 돌아오시면은 종묘에 신주가 없어서 종묘가 없어져요. 돌아오셔야 돼요. 그때 돌아오시면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비단에 묶어서 거기 들어가 계시잖아요. 그럼 함에다가 해가지고 시신 바로 앞에다가 모셔둬요. 그리고 밤에는 어떻게 하냐면 영침이라고 침대가 있어요. 밤에는 침대, 낮에는 의자. 왔다 갔다. 그래서 어디까지? 여기 올 때까지. 여기 올 때까지 와서 여기 오면 시신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백은 들어가요. 그럼 혼은 어떻게 혼자 떠나가야 돼요. 혼자 떠나가니까 그 위로를 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요. 그걸 우제라고 그래요. 첫 번째 돌아가신다는 게 초우제, 제우제, 삼우제. 삼우제라고 들어보셨죠? 그게 바로 뭐냐면 이제 같이 있었는데 떨어지니까 너무 서운하죠 하고서 제사를 지내드리는 게 바로 우제예요. 그래서 세 번째 지내는 우제를 삼우제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왕은 7우제까지 지냅니다. 7우제까지 지내고 그 다음에 졸곡제라고 해서 이틀 뒤에 졸곡이 끝나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그 우리가 사극 같은 데 보면 옛날에 왕이 누가 돌아가시면 상복을 입고 계속 있었잖아요. 그러던 것이 갑자기 흰 옷으로 바뀌어요. 드라마 같은 데 보면 흰 옷을 쫙 입고 있죠. 그거는 졸곡이 끝나고 나서부터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걸 할 때 저거 하는데 그러면 혼이 어디 있어요? 종묘에 있죠. 백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백이 심심해. 그러니까 혼 보고 놀러 오래요. 그럼 혼이 와. 그래서 이 돌을 뭐냐면 혼이 와서 노는 돌이다 해서 혼유석이에요. 근데 여기는 지금 반질반질하지 못한데 이거 조선 초기에 저거 한 건데 지금 의릉이라든가 이런 데 같으면 한 300년 지났는데도 여기 반질반질해요. 왜냐면 나이트클럽 무대 플로어가 어떻게 반질반질하죠? 마찬가지로 잘 놀게끔. 그래서 이거를 할 때는 석수장이가 뚝딱뚝딱 해서 이게 거칠게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돌과 돌로 해가지고 물을 넣고 갈아요. 그 가는데 그 기록에 보았더니 그 숙종대왕 그 명릉 만들 때 혼유석 만들 때 연인원 490명. 네. 그러니까 하루에 20명씩 해가지고 며칠 한 거예요. 한 달 걸린 거죠. 그래서 갈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 그럼 이게 무지막지한 돌이 있으면 돌 밑에 이걸 받쳐야 되겠죠. 받치는 돌을 보면 잠깐 앉으시면은 이게 북처럼 생겼어요. 우리 북 아시죠? 여기 사진이 있나 없나 모르겠다. 여기 북이 없네. 여기 북 보면 양쪽에 그 징을 박아놨죠? 그 징 박아놓은 게 동그란 것들이 여기 이렇게 쫙 양쪽에 있고 여기 북처럼 생긴 돌이다 해서 고석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4개가 있는데 이건 버리다시피 해서 버린 거예요. 그래서 2개만 왔어요. 2개만 오고 그래서 현종 때 이거 있는 거에다가 요거는 조선 초기 거고 요거는 조선 중기 거예요.
그래서 여기 현종 때 이렇게 새로 이렇게 만들어서 온 거고. 저기 망주석이라고 해서 그 밑에 받침은 현종 때 거고 위에 색깔이 다르죠? 저 고종 때 거예요, 저것도. 그래서 조선 후기 때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게 굉장히 이 혼유석이 능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이 봉분 안에 지금 시신이 있잖아요. 시신 넣을 때 그냥 넣는 게 아니라 저 안에다가 이렇게 나무로 된 관이 들어가는 케이스를 넣어요, 미리. 그래가지고 여기서 땅을 파가지고 관을 그 케이스 안에다 밀어 넣고 그리고 여기 봉이에요. 봉하고 밑에다가 뭐냐면 그 부장품들이 있으면 거기다 조금 넣고. 근데 우리 부장품은 거창하지 않고 조금만 미니어처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여기 누가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지석, 묘지석, 그거를 이 안에서 넣고 그 다음에 이걸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 안에 저기 볼 들어가려면 이걸 통해서 들어가야 돼요. 그럼 이걸 치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궁금하신 거는 이제 저 질문들 하시고 그리고 또 자주 올라올 수 있는 기회가 아니니까 단체 사진은 제가 찍어드릴 수도 있어요. 네, 감사하죠. 여기서 찍자. 여기서 앞에 찍을 수 있습니까? 네, 여기서 근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그 뭡니까 하는데 상석이라 그러잖아. 예, 우리 제사는 저기서 얼마를 쉴까요? 파이팅 한번 합시다. 됐어요? 화이팅!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한 번 더. 손 안 든 사람 있어요? 하나 둘 셋. 화이팅! 예, 좋습니다. 선생님도 한번 찍으시죠. 통제하시죠. 예? 선생님도 기념을 한번 찍으시죠. 아유, 좀 됐어요. 지금 나중에 좀 뭐 좋은 일이 생기죠. 아유, 전 이제 제 수명을 한 10년 보거든요. 길게 봐서. 우리가 그 병풍석이 등장한 것이 신문왕릉. 신문왕릉 저거 하고 그다음 무열왕릉에 보면 이렇게 박혀 있는 게 있어요. 양쪽에. 인석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 등장했고 그걸 우리가 하나하나 다 그리고 괴릉에 볼 것 같으면 뒤에서 있잖아요. 동물들이 그 등장하고 난간도 등장하고 이런 것들. 용이 들어가나 차는 사이클 сед는다 들어가. 좀 찍자. 자, 이제 왕릉에서 나갑니다. 이게 정릉에서 나갑니다. 정릉 이제 마지막 관광을 마치고 뱃을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정릉 이제 들어봤던 입구 쪽으로 우리 동기들이 다 지금 빠져나갑니다. 이 계곡이 참 아름답네요. 계곡, 이쪽도 계곡.